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4일 일본판 중앙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진격의 한국 방산업체 이딴 수출낭보에 주가 2배로 뛰어올라입니다.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지부진한 일본의 상황과 대비되는 현실에 누리꾼들이 많이 속이 상한 모양이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최근 해외 수출에서 잇따라 희소식을 전하고 있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등 상장사들은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서 투자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의 주가는 현대로템의 K2전차, 카이의 FA-50 경공격기,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등이 폴란드에 대규모로 수출될 것으로 알려진 7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최고 2배 가까이 올랐다. 최근에는 다소 주춤했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와는 대조적이었다. 카이는 1999년 설립돼 현재 수출입은행을 최대 주주로 하는 공기업 성향의 기업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경영진이 교체되고 한때 분식회계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술 개발에 몰두해온 것이 최근의 두드러진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수출되는 FA-50은 카이가 개발한 국내 최초 세계 12번째 초음속 비행기 T-50 계열 공격기다. 카이는 2011년 16대의 T-50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것을 비롯해 해외 시장을 두드렸다. 카이 관계자는 이번 폴란드 수출은 국산 항공기의 첫 번째 유럽 수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상장사인 한화디펜스는 국내 대기업 중 방산 분야에 가장 적극적인 한화그룹 계열사로 모 회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다. 한화디펜스는 1978년 방산 진출 이후 기술 개발을 거듭해 K9 자주포 외에도 5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을 대표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다. 레드백은 올해 호주에서 수출 계약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최종 선정될 경우 국내에서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무기체계의 첫 수출 사례가 된다. 한화디펜스는 이미 국내에 실전 배치된 K9 자주포를 탄약 100% 자동 장착이 가능한 포탑으로 업그레이드한 K9A2 모델 체계 개발을 앞두고 있는 등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1976년 설립된 금성정밀이 모태인 LIG 넥스원은 2006년 국산 무전기로 방산 수출의 길을 터준 기업이다. 이후 정밀유도 무기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주력해 1월 UAE와 천궁-1 중거리 지대공 요격미사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들 방산업체의 수출 호조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홍균 DB금융투자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정세가 장기화되면서 유럽뿐 아니라 중동과 남중국해 등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며 뛰어난 기술력과 합리적 가격으로 어필하는 한국 방산업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수산업의 기술력이나 공급 비용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산업으로서의 길을 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기술력의 유출 문제나 수출국의 선택은 방위성이나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안전을 생각해 현재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유사시 보관되는 재고가 적고 장비 조달 비용이나 필요할 때 양산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 있다면 문제없을 것이다. 하지만 생산량이 적고 납품처가 방위성에 국한됐는데도 납품 가격이 저렴하게 설정된 상황에서는 생산을 유지할 수 없다. 결국 철수하는 기업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방위 관련 산업이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당연히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관련법 제정이나 비밀 기술의 블랙박스화 등 면밀한 규정은 필요하다.
일본 방위 산업은 이익률이 서유럽에 비해 낮기 때문에 철수하는 기업도 적지 않아 쇠퇴 추세라는 기사가 있었다. 방위 산업의 쇠퇴는 일본의 방위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기 때문인데 일본이 무기를 수출하지 않더라도 무기를 원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금지는 치명적이다. 지난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군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 보장을 흔들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건 한국이 정답이네. 자국의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다. 일본도 본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오래전이지만 대만과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산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3분의 2이고 가격이 3분의 1이라면 합리적이라는 말을 들었었다. 금방 망가질 수는 있어도 가격이 합리적이면 판매가 된다는 말이었다. 그렇지만 방위 산업은 당연히 다르다. 무기는 국민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방위 산업은 앞으로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계속 발전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다. 물건이 어떻든 간에 현재 탱크나 전투기를 만들어 파는 능력을 갖추고 국제적 시장을 개척하는 한국이 부럽다. 이대로라면 장차 일본은 분명 싼 것은 한국에서 비싼 것은 미국에서 조달하는 삼류 국가가 되겠지. 평화를 위해서는 방위용 전차, 전투기, 미사일이 필수인데 무기를 만들지 말아야 평화가 온다는 야당의 무책임한 언행에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방위 산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사실 한국의 연습기나 방위 기기 등은 반도체 영향 때문에 잘 팔리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최첨단에 비하면 1세대, 1.5세대 뒤진다. 그럼에도 싼 가격이라 동남아 쪽에는 잘 팔릴 거다. 자국제의 최신 무기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그것은 꽤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비싼 최신 무기보다는 소모를 전제로 한 값싼 구형 무기가 선호되고 있다. 평시 안보에서는 최첨단 무기에 의한 억제가 요구되지만 전시에는 국가 간 절차가 복잡한 최첨단 무기는 선호되지 않는다. 싸고 빠르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제일이다.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여한 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서둘러 서방 규격의 무기를 싸게 갖추려 하는 나라들의 눈에 들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탱크는 미국과 독일 것으로 대체된다. 어느 나라나 분쟁 위기에 휘말릴까를 우려해 최소한의 방위 무기를 가질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이다. 성능은 차치하고라도 저렴한 가격에 조달할 수 있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무서운 뉴스네요. 일본에게는 헌법 구조를 지키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무기를 팔아먹고 있으니까요. 레이더도 아무렇지도 않게 쏩니다. 등잔밑이 얻은 겁니다. 분명히 적국입니다. 일본이 무기를 수출하려고 하면 제국주의 부활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네 무기 수출에는 주가가 2배로 뛰니 크게 기뻐한다. 한일 통화 수화포에는 사적도 못 쓰면서 일본에 추파를 던지지 마세요. 한국에 좋은 소식이잖아요. 무기를 팍팍 팔아서 힘내세요. 원화가 휴지가 되기 전에 일단 팔아먹어요. 미국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앞날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일본도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돌쇠 한마디. 아직도 옛날의 영광 속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한국신문 번역판에는 유난히 어이없는 댓글들이 많답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